극적 우승으로 마무리한 2008년을 뒤로하고 2009년을 야심차게 맞이했으나 대폭 변화된 머신 규정으로 맥라렌뿐만 아니라 대부분 팀들의 초반 레이스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성능을 보여준 레드불과 참가조차 못할 뻔했지만 몇 가지 행운으로 급조된 브론 GP팀과 젠슨 버튼의 독주를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성적은 드라이버 순위 5위, 팀 성적은 3위로 마감했습니다. 이후 2010년 브론 GP에서 우승을 한 젠슨 버튼을 영입한 맥라렌은 더블 챔프 체제로 들어가는데요. 맥라렌은 팀 챔피언과 드라이버 챔피언을 얻으려 철치부심하지만 성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압도적인 레드불과 르노 엔진 결합 앞에 드라이버 순위는 4위로 컨스트럭처 순위는 2위로 마감했습니다. 뒤돌아보면 2010년부터 13년까지 레드불의 압도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성능과 세바스티안 베텔이라는 젊은 드라이버의 조합으로 F1 레이싱계를 평정당한 시기였습니다. 4시즌 연속 드라이버 챔피언과 팀 챔피언의 자리에 오른 레드불 레이싱팀을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밀턴의 성적이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10년부터 맥라렌을 떠나는 12년까지 각각 4위, 5위, 4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2012년 이 시즌은 루이스 해밀턴에게 의미가 있는 해인데요. 바로 자신을 키워준 맥라렌을 뒤로하고 2009년 깜짝 우승을 한 브론 GP를 이어받은 메르세데스 팀으로 이적을 확정지은 해였습니다. 이에는 피트 크루의 실수와 두 번의 차량 문제로 인한 리타이어, 그리고 벨기에 GP 시점에 소속팀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퀄리파잉 후 젠슨 버튼에게만 업데이트 파츠가 지급된 것을 알고 두 드라이버 데이터가 기록된 텔레메트리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팀의 불만을 내비쳤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싱가포르 GP에서 기어박스가 고장난 후 체념한 듯한 해밀턴의 모습은 많은 이들이 이적을 짐작해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GP를 앞두고 메르세데스와 계약을 하며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3년 메르세데스로 옮기면서 어린 시절부터 함께 레이싱을 해온 니코 로즈보그와 한솥밥을 먹게 됩니다. 2014년 머신 규정이 대폭 변경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14년을 노리고 메르세데스로 계약을 합니다. 메르세데스에서 새로운 시작하게 된 해밀턴은 말레이시아 세팡 레이스에서 맥라렌으로 피팅하는 해프닝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괜찮은 적응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13년은 레드불과 세바스티안 베텔의 동무대였고 이렇다 하게 좋거나 나쁜 성적이 아닌 첫 해 치고는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점수는 189포인트로 순위는 4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메르세데스 컨스트럭처 포인트는 360포인트로 1위인 레드불이 596포인트, 136포인트 차이였습니다. 2위이긴 했지만 레드불에 압도당한 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V8 엔진에서 V6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바뀌면서 단연 메르세데스의 독주가 시작됩니다. 메르세데스는 총 19전 중 16번의 그랑프리 우승을 하며 컨스트럭처 포인트 701점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2011년 레드불 레이싱의 650포인트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13년간은 정확히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해밀턴에게는 다시 드라이버 챔피언이 된 해이고 동시에 메르세데스의 무서운 연승 가도를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마치 2000년 초반 페라리와 슈마허 그리고 2010년대 초반 레드불과 베텔의 조합처럼 말이죠. 독주라고는 하지만 팀메이트이자 어린 시절부터 같이 레이싱을 해온 니코 로즈버그와 끝없이 경쟁해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4년부터 19년까지 연속 컨스트럭처 챔피언을 메르세데스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루이스 해밀턴은 16시즌 한 번을 제외하고 연속으로 드라이버 챔피언이 됩니다. 나머지 한 번은 16시즌 같은 메르세데스 팀원인 니코 로즈버그가 우승했습니다. 16시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마지막 아부다비 레이스에서 보여준 루이스 해밀턴의 조금 치사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까지 한 레이싱은 우승에 대한 그의 끝없는 집념과 집착을 잘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마지막 아부다비 레이스를 앞둔 해밀턴의 드라이버 포인트는 355포인트였고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리코 로즈버그는 367포인트로 12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러니 16시즌 포인트 규정상 해밀턴이 우승을 하더라도 니코가 3위 이하의 성적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허나 마지막 랩을 돌 때 해밀턴이 1위, 니코는 2위였습니다. 이에 해밀턴은 고의적으로 속도를 늦추며 추월을 막으면서 3회인 베텔에게 니코를 추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위에서 처지거나 사실은 충돌을 바라고 궁극적으로는 리타이어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냐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우승을 하게 놔둘 수는 없었다. 나도 우승하고 싶었다. 나는 나 스스로를 도운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미 드라이버 우승을 했으며 게다가 니코와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동고동락하며 시간을 보낸 드라이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니코의 우승이 99% 확정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우승을 위해 자신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승부욕이 지금의 해밀턴을 만들었으리라 생각되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봤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메르세데스 팀에서 징계를 검토했으나 니코가 갑자기 은퇴를 하는 바람에 없던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2017년 역대 5번째 4회 월드 드라이버 챔피언, 18년 역대 3번째 5회 월드 드라이버 챔피언, 19년에 슈마허 이후에 첫 6회 월드 드라이버 챔피언, 2019년 시즌을 끝낸 현재 해밀턴은 그랑프리 84회 우승, 91회 우승까지는 7회 우승만 남겨둔 상태로 2020년 시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은 과연 해밀턴이 F1의 아이콘이자 전설로 남아있는 마이클 슈마허의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주목을 하며 경기를 보시는 것도 재밌는 요소일 것입니다. 폴 포지션 88회로 역대 1위, 다음 시즌은 자신과의 경쟁이자 폴 포지션을 차지할 때마다 신기록이 됩니다. 게다가 20년 시즌을 월드 드라이버 챔피언이 된다면 슈마허와 같은 7회 기록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어 봐야 알겠지만 대부분은 해밀턴의 월드 드라이버 챔피언 우승을 점치는 듯이 보입니다. 여담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톨 세나를 존경해서 노란색 헬멧을 사용했었습니다. 현재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는 쇼맨십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팬과 인터뷰에 항상 접근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F1에서 혼자 흑인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흑인 셀럽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언론에도 자주 노출되는 편입니다. 게다가 그가 발표한 노래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족하지만 해밀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면 훨씬 풍부하게 F1 경기를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